드미트리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스베틀라나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오늘 또 저금 통장에 돈 좀 넣었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스베틀라나는 냉장고에서 거의 다 떨어진 식료품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드미트리, 집에 먹을 게 다 떨어져 가요. 다음번에는 저금 대신 장볼 돈을 주면 안 될까요? 스베틀라나는 애써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안 돼. 지금 돈을 빼면 이자를 못 받잖아. 드미트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드미트리의 절약 정신은 결혼 초기부터 유명했다. 스베틀라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남자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아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에 알뜰한 이 드미트리가 오히려 미덥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딸 아냐가 커가면서 드미트리의 절약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새 장난감이나 옷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드미트리는 그런 것들은 돈 낭비이며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냐가 중학교 졸업 파티를 앞두고 있을 때였다.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와 아냐가 새 드레스를 사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 한 번 입고 말 옷에 돈을 왜 써? 중고로 사면 되지. 그리고 졸업 파티가 뭐라고 그렇게 유난이야? 저녁 식탁에서 드미트리가 언성을 높였다. 아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할 마지막 파티인데 초라한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스베틀라나는 딸의 마음을 알기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드미트리, 졸업 파티잖아요. 아냐도 친구들처럼 예쁘게 꾸미고 싶을 거예요. 한 번쯤은 아껴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돈 낭비라고 했지. 반값에 중고 드레스를 사면 아무도 몰라. 그리고 아냐가 초등학교 졸업 때 입었던 드레스는 뭐가 문젠데? 많이 컸으니까 고쳐 입으면 되지 뭐. 그 돈으로 더 유용한 곳에 쓰는 게 낫지. 드미트리는 막무가내였다. 스베틀라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남편의 지독한 절약에 익숙해졌지만 딸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드미트리가 방에서 나가자 스베틀라나는 몰래 비상금을 꺼내 아냐에게 쥐어주었다. 아냐, 이걸로 예쁜 드레스 사 입으렴.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엄마는 올해 겨울 부츠 안 사도 괜찮아. 아냐는 친구들과 함께 백화점으로 달려가 마음에 쏙 드는 드레스를 골랐다. 졸업 파티 날 드미트리는 여느 때처럼 차 대신 버스를 타고 가자고 고집했다. 학교에 도착하자 아냐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을 본 드미트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게 뭐야? 드미트리가 다그치듯 물었다. 제가 사줬어요. 스베틀라나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아냐가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길래요. 드미트리는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우리 약속했잖아. 드미트리가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 쓸데없이 돈 썼어. 그러면 내가 필요한 곳에 쓸 텐데. 한 번뿐이잖아요, 드미트리. 스베틀라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졸업 파티잖아요. 아이가 기뻐하는 걸 해줄 수도 있죠. 모든 걸 싸움으로 만들지 마요. 당신은 항상 걔한테 져. 만약에 걔가 비행기 사달라고 하면 당신은 내 돈 훔쳐서라도 사줄 거야? 드미트리는 막무가내였다. 그리고 생일 선물로 차 사줄 거야. 아냐는 그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다. 새 드레스에 대한 설렘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빠, 저는 그냥 친구들처럼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아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돈과 상식이 중요하지. 드미트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드레스가 대수야. 인생은 그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야. 그때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냐가 고개를 돌려보니 반 친구들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며 웃고 있었다. 아냐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다. 아냐, 너 먼저 들어가. 엄마랑 아빠는 나중에 들어갈게. 스베틀라나가 서둘러 말했다. 아냐는 고개를 끄덕이고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드미트리, 미안하지만 당신 정말 제정신이에요? 졸업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베틀라나가 말했다. 왜 자기 딸을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돈을 낭비하다가 나중에 늙어서 빈털터리가 될 텐데. 그리고 이번 졸업 파티 준비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당신은 모르죠. 내가 다 냈어요. 스베틀라나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드미트리는 듣지 못했다. 그는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잔돈을 세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아냐의 졸업 파티 이후 드미트리의 절약은 더욱 심해졌다. 집에서는 저녁만 먹었고 회사에서는 간식이나 점심을 절대 사 먹지 않았다. 대신 동료들과 티타임을 할 때마다 누군가가 두고 간 쿠키를 집어먹거나
남의 차를 얻어 마셨다. 심지어 서랍 구석에서 발견한 사탕을 훔쳐 집으로 가져와 아냐에게 선물이라며 건네기도 했다. 아냐, 여기 사탕이다. 드미트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아냐에게 봉지를 내밀었다. 아냐는 봉지를 열어보고는 사탕이 오래되어 눅눅해진 것을 발견했지만 예의상 하나를 입에 넣었다. 몇 시간 후 아냐는 배탈이 났고 스베틀라나는 밤새 딸을 간호해야 했다. 드미트리, 당신 뭐 가져온 건지 확인은 했어. 다음날 아침 아픈 몸을 이끌고 등교하는 딸을 보며 스베틀라나가 물었다. 사탕이 다 똑같지? 상한 건지 어떻게 알아? 누가 회사에 두고 간 것? 내가 사탕에 돈 쓸 줄 알아? 드미트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스베틀라나는 드미트리가 집안 살림에 거의 돈을 쓰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식료품은 모두 그녀의 돈으로 샀고 뜨개질이라는 소소한 취미 생활도 병행하며 빠듯하게 생활을 꾸려나갔다. 스베틀라나의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알뜰살뜰 아껴 생활비와 공과금을 냈다. 드미트리는 한 달에 고작 20만 루블 정도를 생활비로 주었는데 그가 먹는 식비로도 부족한 금액이었다. 참고로 그들은 스베틀라나 소유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어머니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스베틀라나가 상속받은 아파트에는 그녀와 딸만 등기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드미트리는 여느 때처럼 저녁을 먹으면서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스베틀라나, 우리 이야기 좀 해. 당신은 우리 집 가게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는 함께 살고 있는데 왜 나 혼자 모든 걸 부담해야 하지? 당신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야?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천천히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웃음을 참으려 애썼다. 지금 진심이에. 스베틀라나는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내가 생활비를 안 낸다고요? 그래. 드미트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해. 당신이 더 많이 내야지. 그게 공평한 거잖아. 스베틀라나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 좋아요. 그럼 따져보죠. 매달 식비는 다 내가 내요. 요리도 내가 하고 청소도 내가 해요. 당신이 주는 돈으로 충분할 것 같아. 나는 아냐 생일, 기념일, 필요한 것들 다 챙겨요. 아냐는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뭐하는 1년에 한 번 상한 사탕 가져다 주고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생색내잖아요. 드미트리는 미간을 찡그렸. 하지만 나는 매달 돈을 주잖아. 그 돈 당신 밥값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스베틀라나가 쏘아붙여. 당신은 모든 것에 돈을 아끼고 심지어 딸의 건강까지도 신경 쓰지 않잖아요. 약값, 선물 모두 내가 다 부담하고요. 그런데 내가 생활비를 안 낸다. 웃기지도 않네요. 하지만 나는 절약하려고 노력하잖아. 우리는 돈을 모아야 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 드미트리, 스베틀라나는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아. 당신이 계속 모든 것에 돈을 아끼면 나도 이제 다르게 행동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짊어지고 싶지 않아요. 솔직해져. 당신은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 편하자고 그러는 거잖아. 당신 회사 월급은 적지만 일도 별로 힘들지 않으니까 새로운 직장 찾기 싫은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네. 드미트리는 분노로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회사 다니는데, 심지어 보너스도 받는다고. 그래, 당신 보너스 한 푼도 구경 못했으니까 난 몰랐네요. 스베틀라나는 말을 마치고 방을 나갔. 그날 이후 드미트리는 더 이상 스베틀라나에게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스베틀라나는 남편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심한 말을 했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드미트리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는 대신 더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절약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이는 스베틀라나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스베틀라나가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드미트리가 말했다. 스베틀라나, 우리 물 사용량을 줄여야겠어. 당신이랑 아냐는 샤워를 너무 자주 해. 물이랑 전기 사용량을 줄여야 해. 진심이에요. 스베틀라나는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물론 진심이지. 드미트리는 이미 계산을 마친 듯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리고 요리도 줄여야겠어. 가스레인지 쓰는 게 더 알뜰해. 내가 예전에 쓰던 휴대용 가스버너 창고에 있으니까 꺼내줄게. 그리고 전자레인지로 음식 데우지 마. 전기 엄청 먹어. 그리고 이제 회사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거야. 회사 냉장고에 보관하고 저녁에 다시 가져올 거야.
그리고 냉장고는 낮에 꺼서 전기 아낄 거야. 스베틀라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당신 매일 모든 음식을 회사에 다 들고 다닐 거예요? 냉동식품은 다 녹을 텐데요? 하루 만에 안 녹아. 드미트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대신 전기요금 엄청 아낄 수 있어. 얼마나 절약되겠어? 드미트리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냉장고로 다가가 음식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다. 스베틀라나는 남편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실험은 곧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상하기 시작했다. 우유는 시큼해졌고 채소는 시들었으며 고기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 드미트리, 음식 다 상했어요. 스베틀라나가 냉장고 문을 열고 불쾌한 냄새를 맡으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뭐 어때? 장 청소도 되고 좋지. 익숙해지면 괜찮아. 드미트리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스베틀라나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 모든 비상식적인 행동의 절정은 스베틀라나의 생일에 일어났다. 선물 시간이 되자 드미트리는 의기양양하게 상자를 내밀었고 스베틀라나는 그래도 생일인데 하며 작은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상자를 열어본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안에는 절전형 전구 세트가 들어있었다. 생일 축하해, 스베틀라나. 드미트리가 씩 웃으며 말했다. 이제 더 알뜰하게 살 수 있겠지? 스베틀라나는 전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현실감이 없었다. 이게 정말 나랑 같이 사는 남편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가 싶었다. 드미트리, 이게 다예요? 스베틀라나는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게 다라니.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절전형 전구야. 이걸로 전기요금 더 아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이미 절전형 전구 쓰고 있잖아요. 스베틀라나는 황당해서 눈만 깜빡였다. 이건 우리가 지금 쓰는 것보다 더 전력 소모가 적어. 지금 쓰는 건 10와트짜린데 이건 5와트야. 그리고 당신이 직접 갈아 끼워. 당신 손재주 좋잖아. 시간 보내기에도 좋고 심심하진 않겠네. 드미트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스베틀라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샤워, 냉장고, 이제는 전구까지. 그녀는 남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드미트리, 스베틀라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 절약이 미친 것 같아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은 다 상하고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미쳐? 드미트리는 미간을 찡그렸다. 나는 그냥 절약하는 것뿐인데 당신은 내 노력을 몰라주네. 우리 엄마는 내가 돈 아끼면 항상 칭찬해 주셨어. 누군가에게는 그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분별 있는 사람에게는 돈이 넘치는 법이 없어. 그랬군요. 스베틀라나는 그제야 남편의 지독한 절약이 어머니의 영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스베틀라나는 시어머니와 대화하면서 그녀가 돈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스베틀라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드미트리는 이미 상식의 선을 넘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스베틀라나는 남편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스베틀라나는 드미트리의 지독한 절약에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통제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스베틀라나는 아냐와 함께 짐을 챙기며 드미트리에게 말했다. 드미트리, 우리 가게 좀 다녀올게요. 냉장고가 완전히 텅 비었고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당신 괜찮아요? 아니면 같이 갈래요? 드미트리는 콧방귀를 뀌며 중얼거렸다. 필요 없는 건 사지 마. 스베틀라나는 아무 말 없이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다. 이 사람은 마트 물건 가격을 알기나 할까? 마지막으로 장 본 게 언제더라? 스베틀라나는 생각했다. 엄마, 마트 간다고는 안 했잖아요. 아냐가 차에 타며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다. 아빠한테 거짓말했어. 스베틀라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양심의 가책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쇼핑몰에 도착한 스베틀라나는 자신과 아냐에게 마음껏 쇼핑할 자유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과 딸에게 새 옷, 고급 구두, 액세서리, 그리고 휴양 도시에 사는 부모님을 위한 선물까지 샀다.
아냐는 오랜만에 새 옷과 선물을 잔뜩 사게 되어 행복해했다. 스베틀라나는 드미트리가 한 달 생활비로 준 돈을 모두 써버리고 나서야 후련함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스베틀라나는 수많은 쇼핑백을 들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맞이했다. 이게 다 뭐야? 드미트리가 소리쳤다. 왜 장바구니 안 가져갔어? 잠깐, 그 안에 옷이야? 드미트리, 내 생일 선물 기억나요? 그 전구 말이에요. 당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당신 돈 다 나랑 아냐를 위해 썼어요. 그리고 부모님 선물도 샀고요. 드미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그 돈 다 쓴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간단하죠. 스베틀라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번 달은 당신이 알아서 식비 해결해요. 그리고 우리 내일 부모님 댁에 갈 거예요. 가서 푹 쉬고 기분 전환도 하고 부모님도 뵐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잘 지내봐요. 하지만 어떡해. 드미트리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한 달 생활비를 줬잖아. 당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스베틀라나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리고 내 돈 걱정은 하지 말아요. 우리는 내 돈으로 놀러 갈 거니까.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소중한 가족의 건강과 행복보다 중요한 통장 잔고나 잘 지켜요. 드미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스베틀라나가 짐을 싸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 스베틀라나와 아냐는 스베틀라나의 부모님 댁으로 떠났. 그곳에서 그들은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고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스베틀라나의 부모님은 딸과 손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한편 드미트리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다. 며칠 후 공과금 청구서를 보며 그는 스베틀라나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드미트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식료품 값은 상상을 초월하고 공과금은 정말 끔찍해. 나는 요리할 줄 모르니까 그냥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고 있어. 그런데 그것도 너무 비싸. 회사에서는 이미 동료들한테 음식 버퍼 살까 신세가 됐는데 아무도 안 주려고 해. 드미트리. 해변에 누워있던 스베틀라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나와 아냐는 잘 쉬고 있어요. 그런 하찮은 일로 우리 방해하지 말아요. 몇 번의 통화 후 스베틀라나는 남편의 끊임없는 불평에 지쳐갔다. 세탁기에 세제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전기 주전자가 켜지지 않아 휴대용 가스버너로 물을 끓여야 한다는 등 사소한 것까지 전화해서 물어보는 남편에게 신물이 났다. 스베틀라나는 전화기를 꺼버리고 조용히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드미트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스베틀라나 부모님 댁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장모님. 저 드미트리입니다. 스베틀라나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드미트리는 장모님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다. 그리고 공과금은 어떻게 그렇게 알뜰하게 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절약하려고 노력하는데 장모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스베틀라나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사위와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했다. 사위가 자신의 절약 정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미트리의 끊임없는 돈 이야기에 점점 짜증이 나기. 드미트리, 얘야. 어느 날 스베틀라나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냥 좀 편하게 살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그냥 살아도 수입도 괜찮은 것 같던데. 스베틀라나는 어머니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내 알뜰한 남편 때문에 고생이 말도 마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그렇게까지 집착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절약도 좋지만 그건 그냥 얘야, 그 사람이랑 같이 살지 마. 당장 도망쳐. 그런 행동은 절대 고쳐지지 않아. 나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버릇을 고쳐주고 싶어요. 혹시 알아요? 남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스베틀라나는 이미 이혼을 결심했지만 후회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어. 휴양지에서 지내는 동안 스베틀라나는 자신이 휴식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모님은 아냐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했고 스베틀라나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 회포를 풀고 사진도 찍으며 추억을 만들었다. 어느 날
딸과 함께 카페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던 스베틀라나는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인 미하일을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에 함께 앉아 학창 시절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베틀라나, 이게 얼마만이야? 미하일이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왔다. 여기서 널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네, 옆에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는 누구야? 너랑 똑 닮았네. 미하일, 정말 오랜만이야. 스베틀라나는 환하게 웃으며 친구를 껴안았다. 나랑 아냐는 부모님 댁에 휴가 왔어. 그동안 잘 지냈어? 어서 앉아.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좀 해봐. 미하일은 스베틀라나와 아냐의 테이블에 합석했고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스베틀라나는 미하일과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그날 저녁 드미트리는 SNS를 보다가 그 사진을 발견하고는 즉시 스베틀라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드미트리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베틀라나, 그 사진 뭐야? 내가 여기서 혼자 돈 아끼고 있는데 당신은 거기서 남자랑 만나고 있는 거야? 스베틀라나는 이미 예상했던 전개였기에 차분하게 대답했다. 드미트리, 그냥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우연히 카페에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사진 찍은 거예요. 이상한 상상하지 말아요. 드미트리가 언성을 높였다. 당신은 내가 힘들게 번 돈 펑펑 쓰면서 다른 남자랑 히히덕거리고 있었다고. 그 남자가 당신 돈 내주던가? 스베틀라나는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또다시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엉뚱한 오해까지 덧붙여서 말이다. 드미트리, 그만해요. 그냥 친구라고 했잖아요. 당신한테 일일이 보고하면서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내가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그렇게 싫으면 그건 당신 문제예요. 문제? 드미트리는 점점 화가 나는 듯했다. 당신은 남자 만나는데 시간 낭비하고 나는 여기서. 스베틀라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드미트리, 그만하라고 했죠. 당신은 항상 나를 조종하려고 해요. 당신이 내 감정과 결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나는 여기서 휴가를 즐겼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당신이 절약에 미쳐서 정상적인 인간관계까지 망치는 건 당신 잘못이에요. 드미트리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아내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항상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스베틀라나는 분명히 변했고 그의 낡은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알았어. 드미트리는 겨우 입을 열었다. 하지만 당신 행동은 여전히 옳지 않아. 우리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스베틀라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내 생각은 이래. 나는 이 휴가를 누릴 자격이 있고 그게 다야. 그럼 나중에 봐요. 스베틀라나는 전화를 끊고 아예 꺼버렸다. 놀랍게도 그 후 드미트리는 더 이상 스베틀라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스베틀라나와 아냐는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밝은 미소, 3시간의 기차 여행 후 스베틀라나는 곧바로 욕실로 향했다. 그녀가 욕실 문을 닫자마자 드미트리는 습관처럼 잔소리를 시작했다. 또 물 펑펑 쓰네. 씻어도 적당히 씻어야지 30분째야.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스베틀라나는 샤워가운을 걸치고 욕실에서 나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드미트리, 당신 돈으로는 수도요금 못 내니까 내가 내는 거 알죠? 그러니까 내가 샤워하는 시간은 내가 알아서 해요. 드미트리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할 말을 잃었고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탁자 위에 2,000루블을 던졌다. 자, 받아. 이걸로 공과금 내. 스베틀라나는 피고으며 아무 말 없이 돈을 챙겼다. 어차피 받아야 할 돈의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나았다. 다음 날, 스베틀라나는 또 다른 복수를 계획했다. 아침에 드미트리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스베틀라나는 종이 한 장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드미트리, 당신에게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스베틀라나는 가격표를 그에게 건넸다. 드미트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요리 1회 200루블, 집 청소 1 0루블. 이게 다 뭐야? 드미트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고 아냐는 옆에서 킥킥거리며 웃었다. 장난 아니에요. 스베틀라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그렇게 절약을 좋아하니까 이제부터 각자 쓴 만큼 내는 거예요. 내가 요리하니까 요리 비용 내요. 청소? 당신이 원하면 돈 내고. 당신 제정신이야? 드미트리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그건 당신이 해야 할 일이야. 아내로서 아냐한테 도대체 뭘 가르치는 스베틀라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스베틀라나는 거실로 가서 옷장을 열며 말해. 내가 사서 다림질해준 셔츠들. 스베틀라나는 셔츠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이제 당신은 이 셔츠 못 입어요. 대신 절전형 전구 3개 줄, 그리고 다리미도 내가 가져갈 거예요. 내가 산 거니까 당신은 쓸 수 없어요. 드미트리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무슨 장난 아니라고 했죠? 스베틀라나가 대답했다. 당신이 원하는 공평한 세상이잖아요. 이제부터는 당신 규칙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예산을 축내지 않을 거예요. 거실에 있는 소파, 당신 어머니한테서 가져온 거 알죠? 이제부터 당신은 거기서 드미트리는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며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려고 주전자를 하지만 항상 있던 자리에 주전자가 없자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주방을 두리번거렸다. 주전자는 어디 주전자 없어요. 스베틀라나는 여전히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에 쓰던 게 고장나서 내가 새로 샀어. 당신이 돈 낸 거 아니니까 쓸 수 없어요. 드미트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당신 지금 나랑 전혀요. 스베틀라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당신 규칙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이제부터는 당신 규칙대로 할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만 돈 아끼는 게 싫었거든요. 그러니 주전자나 셔츠를 쓰고 싶으면 직접 사세요. 드미트리는 아내의 행동에 말문이 막혔다. 스베틀라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단호하고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가 만든 새로운 규칙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주전자를 사용할 때마다, 셔츠를 입으려고 할 때마다 그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약속을 심지어 따뜻한 저녁 식사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가 정한 요금을 지불해야만 저녁을 먹을 수 이 모든 것이 그를 미치도록 짜증나게 만들었다. 때로는 분노가 끌어올라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의 새로운 규칙에 지친 드미트리는 꾀를 내었다. 스베틀라나가 집안일 하나하나의 가격을 매긴 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역이용하기로 한 것이. 그는 집안일을 해서 돈도 벌고 아내에게 자신이 그녀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하자면 스베틀라나의 계략을 그녀에게 되돌려주려는 심산이었다. 어느 날 아침 드미트리가 말했다. 오늘 내가 집 청소를 할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영루브를 줘야 해.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일을 하다 남편의 말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드미트리가 집안일에 솔선수범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 스베틀라나는 그의 의도를 지켜보기로 했다. 좋아요. 대신 양동이, 걸레, 장갑은 당신 거 써요. 그리고 물 사용량 잊지 그 가구 구석에 먼지 잘 쌓이니까 꼼꼼하게 닦아요. 드미트리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아냐는 아버지가 직접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혼내주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 처음부터 드미트리의 계획은 생각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는 먼지를 대충 털어냈고 구석구석은 닦지도 않았다. 바닥을 닦을 때는 오히려 먼지를 이리저리 묻히고 다녔고 욕실에는 세제를 너무 많이 써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었다. 부엌 청소는 아예 손도 대지 않았고 더러운 그릇을 싱크대에 쌓아놓기만 했다. 자, 다 했어. 드미트리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집이 새 집처럼 깨끗해졌네. 내일 영루불은 어딨어? 스베틀라나는 집안을 꼼꼼히 둘러보았다. 여기저기 얼룩이 남아있었고 구석에는 먼지가 그대로 쌓여있었다. 바닥은 깨끗해서가 아니라 물이 흥건해서 번쩍거렸다. 이게 청소한 거예요? 스베틀라나는 비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 방 바닥은 닦지도 않았네요.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드미트리는 점점 짜증이 났다. 그래도 영루불은 줘야지. 스베틀라나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100루블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드미트리, 당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예요. 이 이상은 줄 수 없어요. 드미트리는 멍하니 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개졌다. 무슨 말이야? 영루블 주기로 했잖아. 그는 분노에 차소리쳤다. 스베틀라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이 청소를 제대로 했을 때 영루블을 주기로 했어요. 나는 부엌에서 요리할 때마다 이렇게 청소해요.
그리고 더러운 그릇을 싱크대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설거지까지 다 하고요. 그러니 이 정도 청소에는 100루블이 딱 적당해요. 이건 말도 안 돼.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라는 거야? 드미트리는 자신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에게, 그녀가 만든 규칙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며칠 후 드미트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짐을 챙겨 월세방을 얻어나갔다. 그동안 애지중지 모아둔 저금 통장을 깨야만 했다.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자신의 소중한 저축을 쓰는 것은 마치 신성모독과도 같았다. 하지만 스베틀라나는 오히려 기뻤.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뜻밖의 해방감을 느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하고 평화로워졌. 그 후 스베틀라나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올 때까지 드미트리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 스베틀라나 안녕? 수화기 너머로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갈리나 이바노브나. 스베틀라나는 차분하게 대답해.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아, 그게 정말 못 참겠어. 드미트리가 하도 들락날락해서 정말 지긋지긋해. 네가 어떻게든 해봐. 그래도 네가 아내잖아. 스베틀라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갈리나 이바노브나, 이제 그건 제 일이 아니. 저와 드미트리는 헤어졌고 곧 이혼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머니 돈에 의지해서 살겠다고 결정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저는 더 이상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갈리나 이바노브나는 절망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 스베틀라나, 하지만 그래도 네 남편이잖아. 남편이었죠. 스베틀라나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이제는 과거의 일이. 저는 더 이상 드미트리의 변덕을 참아줄 생각이 없어요. 그 연극에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얼마 후 스베틀라나는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받았다. 그녀는 자유와 행복을 느꼈고 아냐 역시 이 결정에 대해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퇴근길에 스베틀라나는 길가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허리를 굽힌 채 버려진 물건들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스베틀라나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남자가 바로 드미트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절약이 그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이.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를 보지 못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갔다.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지만 그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 드미트리는 스스로를 구석으로 몰아넣었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힘조차 잃어버린 듯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